5단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선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좀 볼 텐데 뭘 볼 거냐? 자, 첫 번째. 자, 뭔가 식을 하나 만들 거야. 어떤 식? 자, y는 그냥 임의상 m의 x-a 플러스 b라는 식이다 치자. 쌤 저 직선의 방정식 그거 만든 건데 a, b를 지나고 기울기 n인 직선. 거기 따지지 말고 여기서 뭘 쓸 거냐면 a 값하고 b 값은 뭔가 주어진 상수 값이고 m 값을 모른다 칩시다. m 값을 몰라. 냅뒀어. 자, 저런 직선이 있는데 주어진 걸 좀 해석을 해볼 거야. 이제는 뭐 할 거냐? 자, 이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x-am에 플러스 b-y는 0 써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그치? 그러면 주어진 걸 어떤 식으로, 자, 1차 함수였던 걸 직선에 아니 그냥 1차 방정식 걸로 고쳤어.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 거야.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 주어진 요 1차 방정식에서 얘가 만약에 0이고 이것도 0이면 자, x-a 값도 0이고 y-b-y 값도 0이라면 m 값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0 나오겠네? 맞나요? 그치? 자, 이 값도 0이고 요 값도 0이었다라면 m 값에다가 어떤 수, 우리가 아는 모든 수를 집어넣어도 0 나와. 그치? 자, 그러면 좀 다르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다르게. 자, 같은 식이지만 조금 다르게. 자, 말만 바꾸는 거야. 똑같은 식이야. m 값이 어떤 수였었어도 m 값이 어떤 값이었었어도 이 주어진 방정식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값은 이게 0 되고 얘가 0 되게 해는 x, y 값이 같지. 이해돼요? 자, 말만 바꾼 거야 지금. 이 주어진 식에서 x-a가 0이고 b-y 값이 0이었다라면 m 값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0이야. 말을 바꿔서 m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나오게 하려면 이게 0 되고 얘가 0 되게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주어진 거. 이렇게 해서 되겠네. 쟤는 x가 a이고 y가 b라면 x가 a 값이고 y 값이 b였다라면 주어진 저 부등저 방정식은 항등식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자, 이거 됐죠? 자, 항등식이 뭐야?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걸 싹 다 이제 저기다 결합을 다시 시킬 거야. 저기다가. 자, 여기가 이해돼? 이만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저 식에다가 결합을 시킬 거야. 자, 다음처럼.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결합시키면 이 직선은 m 값이 뭐든 상관없이 x가 a고 y가 b면 성립하는 직선이지. 맞습니까? 그럼 뭔 말입니까? 쟤는 항상 a, b를 지나겠네. 맞습니까? m 값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a, b라는 점을 지났었을 거야. 라고 해석해도 되죠. 자, 뭘 빌려 쓴 거야? 우리가 파트 1에서 배웠던 방정식에서의 항등식 개념을 빌려다가 도형의 접목을 시켜서 주어진 저 직선이 무조건 특정 점을 지난다는 걸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 돼요? 자, 요 개념 자체. 자, 이래버리면 뭐가 되겠어? 앞으로 저 직선의 방정식 안에 특정 미지수가 들었었어도 이제는 저 직선이 지나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점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이게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빌려 쓴 거야? 이거 빌려 쓴 거야. 요거.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항등식화해서 내용을 빌려다 쓴 거야. 됐나요? 자, 이해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워야 돼. 좀 길게 쓸 거야. 아니, 뭐 길게 쓴 게 아니라 너무 길게 썼어. 원래는 이건 하나 쓰고 두 번째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너저분어 있었어. 됐죠? 자, 지웁니다. 대신에 요식만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 자, 요식을 조금 변형을 할 거야. 똑같이. 자, 살짝 변형하자. 지운다. 자, 쟤는 다시 쓰면 뭐라고요? 주어진 걸 다음과 같이 변형해서 보기 때문에 얘는 항상 m에 관계없이 써놓고 가자. x가 a 값이고 y가 b일 때 성립이야.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저기다 결합을 시키면 얘를 저기다가 결합을 다시 시키면 쟤는 뭐가 되겠어? 결론은 항상 a, b를 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엔 뭐 하자? 요식을 조금 다르게 쓸게. 요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이번엔 m이라고 쓰지 말고 k라고 쓸게요. k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쓸게. 이렇게. 자, 저기서 a-, b-, c- 쓴 거는 그냥 다른 값이야 라는 걸 표현하려고 쓴 것 뿐인 거야. 다른 값이다. 자,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자, 요것도 얘랑 똑같이 해석을 한번 해볼 거야. 이거랑. 근데 그 전에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x,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지. 자, 저번에 우리 뭐 했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직선방식을 언급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방정식들은 전부 다 도형화 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직선의 방식이 1차 방식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그게 1차 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 지금 보시면 이거 몇 차식이야?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네? 그쵸? 그 뭐야? 이거 자체가 직선이네? 이거 자체가. k 값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선이겠네? 그치? 근데 직선인데 주어진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자? 요거랑 똑같이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요 내용 똑같이. 즉 주어진 이 등식은 k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저 등식은 k 값에 관계없이 ax 플러스 by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면 항상 성립하는 거지. 요 식은. 자, 여기는 말로 설명하기 좀 많습니다. 됐나요? 되겠습니까? 그럼 아까 뭐였었어? 주어진 이 직선의 1차 함수를 다음과 같이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면 이걸 다시 직선에다가 옮겼을 때 다음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 주어진 저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1차식이 각각 0이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 그냥 방정식이면 다음처럼 해석할 텐데 얘를 갖다가 직선 2여도 되는 거 아니야? 주어진 식을 직선 2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치? 그럼 직선 2라고 해석하면 이딴 꼴이 되겠네? 아, 요 직선은 이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이것도 직선이에요. 얘도 직선이에요. 왜 1차식이니까? 그렇죠? 자, 요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지. 라고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말 되겠습니까? 자,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은. 똑같은 개념인데 둘 다 똑같이 항등식의 개념을 빌려다가 직선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나열을 시킨 거야.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주어진 저와 같이 일참수 있을 때 이렇게 항상 A, B를 지나는 직선이야. 아주 중요하죠. 얘도 중요합니다. 아,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항등식의 개념을 빌려다가. 그래서 이후 5단원에서 말하고 싶은 건 요 개념이었던 거야. 그냥 단순하게 식이 써있대 이게 아니라 그 식 자체를 갖다가 도형으로 생각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냥 K가 있는 1차식인가 봐 라고 되겠지만 주어진 걸 다음과 같이 방정식형 형태꼴로 이와 같이 얘처럼 직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아, 저 식은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해석해도 되겠구나. 왜? 어디에서 파생된 개념이야?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거든. 네, 여기까지? 자,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가 못할 개념은 아니야. 만약에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으면 머리 좋은 거야. 됐나 여기까지? 문제는 요 개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원 가면 또 써먹어야 돼. 그래서 잘 봐놔야 돼. 주어진 부분.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5단원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 내용들이야. 요 내용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거야. 됐죠? 자, 한번 문제 정리해 봅시다. 어디 보자. 쭈쭈쭈쭈쭈쭈쭈. 자, 여기도 지우고. 으쌰. 으쌰. 자,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원래 개념 자체가 그냥 한 가지 개념을 푼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뭐 곁들일 예제적인 형태의 문제가 많지 않아요. 자, 47번 볼게요. 자, 어떤 직선이 있대. 잘 봐야 돼. 그냥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직선이야. 자, mx 더하기 y 더하기 3m 마이너스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직선의 방정식이겠지. 근데 문제 보면 뭐 있어? 주어진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끊자. 자, 끊어. 뭔 말이야? 주어진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나. 그러면 쟤를 방정식처럼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자, 직선이 아니라 방정식처럼 해석하면 쟤는 저 주어진 mx 더하기 y 더하기 3m-4는 0이라는 식은 뭐가 돼? 쟤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인 거지. 그쵸? 같은 내용이죠? 항상 적어 지난다. 항상. 같은 개념인 거야.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저 P점을 뭘로 찾아? 저기에서 P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그냥 저렇게 해석한 뿐이지 실제로 연산은 이거 빌려 써야 돼. 항등식에 대한 연산을 빌려 쓸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게 항등식이야. 결론적으로 무엇에 대한 항등식이야? m값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뭐 했어? m에 관한 항등식이면 네모 m 더하기 세모는 0꼴 만들어서 무조건 이것도 0되고 이것도 0되게 만들면 돼 라고
항등식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었죠. 그치? 그럼 끝난 거네. P점 좌표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 0되고 이거 0되게 해주는 X가 Y 값인 거야. 됩니까? 그래서 쟤를 갖다 식을 바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거 X 플러스 3에 M값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인데 제가 항등식 되려면 이것도 0 돼야 되고 이것도 0 돼야 돼. 근데 저 가까이 값을 0 되게 해준 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그게 P점 좌표인 거야. 끝. 그래서 P점 좌표는 마이너스 3,4. 되나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 했네요? 우리 뭐 하지? 원점부터 P점까지의 거리 구하지. 0,0부터 마이너스 3,4까지 거리.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답은 5 나오겠지? 그죠? 자, 아주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48번이요. 자, 이번엔 뭡니까? 1,-1이란 점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좌표. 말 그대로 뭐가 되겠어?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싶어. 자, 이거는 조금 풀이법을 한 2가지 정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런 거 할 거야. 자,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 2개가 있어. 자, 했을 때 이 교점 생겼대요. 당연히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기울기 다르니까. 자, 우리 뭐 찾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무수히 많지. 그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 아주 많아. 열나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근데 우리는 그 직선 중에서 어떤 직선을 찾고 싶다? 그 직선들 중에서 1,-1 지나는 L직선 찾고 싶어. 우리의 목적은 저거야. L직선을 찾아라. 쌤 저거 좌표 찾고 어쩌고. L직선 구한 다음에 대입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L직선은 어떻게 만들 거냐고. L직선은 어떻게 만들 거냐. 자, 2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L직선 어떤 직선이야? 요거 교점과 1,-1 지나는 직선이지. 그래서 교점과 그 다음에 1,-1 가지고 직선 만들 거야. 그러면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 교점을. 자,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교점. 자, 1월 달부터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점 내용 나오면 무조건 연립이라고. 그럼 뭘 연립해? 요거 2개 연립하면 되겠지? 그쵸? 자, 교점 어떻게 하면 되겠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라는 직선 요거 2개 연립하면 돼요. 연립. 2개 연립하면 교점 나오는 거야. 왜? 연립해서 나온 근이 교점의 좌표니까. 그럼 연립합시다. 자, 무조건 연립. 교점이면 연립이야. 자,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더하면 몇 나와? 없어지고 3x는 0이니까 어머 x 0 나오네. 그럼 x가 0이면 몇이겠어? y 마이너스 1이겠지. 구했어. 교점 0, 마이너스 1이야. 요점 잡히기 어래. 이렇대. 됐나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겠어? 0,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식 만들면 돼. 됐나 여기까지? 그럼 만들면 뭐 할까요? 자, 주어진 거. 어차피 2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y는 자, 기울기 x값 증가량 1 y값 증가량 어머야? 쌤 저 y값 증가량이 없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없는 어떻게 뭐 없으면 쓰는 거지 0. 그리고 아무나 대입. 저 노란 점 좌표 대입하면 x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럼 뭐 나와? y는 마이너스 1. 좀 특이한데? 쌤 이게 뭐예요? 좀 이따 같이 해드릴게요. 자, 내용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방법.
교점을 직접 찾아서 뭘로? 연립해서. 그래서 나머지 한 점과 해서 두 개 묶어서 식 만든 거야. 자, 이 첫 번째 방법. 됐죠? 자, 두 번째. 자, 요 직선은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따로.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찾는 저 L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자? 자,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만들자. 직선들. 어떻게? 일명 K공식. 2x-y-1 더하기 K에 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이게 주어진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인 거야. 왜 직선들이겠어? K 값을 모르니까. K 값이 완성돼야 하나의 직선이 되겠지.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했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두 번째 방법을 쓴 겁니다.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K 찾아야 되잖아. 왜? 완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 직선들 중에서 뭘 찾는 거야?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어. 그럼 우리 뭐 찾으면 되겠습니까? 주어진 직선이 요 점 지날 때의 K값 찾으면 되겠네? 따라서 대입할 거야. 대입. 그럼 대입하면 x에 1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고 k 놓고 1 넣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되니까 정리하시면 없어지고 몇 대? k 마이너스 2 나온대. 그럼 이제 완성해야지. k 값에 마이너스 2 넣어서 식 완성 지으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L직선이겠지?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 2x-y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는 0 하면 없어지고 되죠? 그치? 그럼 몇 나와? 똑같이 y는 마이너스 1.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직접 교점을 찾아서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시던가 아니면 특정 두 직선을 동시에 그것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특정 조건을 맞추는 K값을 구한 다음에 정리하시던가. 그게 두 가지 방법. 자,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는 경향은 없어.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해되나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쌤 이거요, 이거 뭔 직선이 이래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중1 때 배웠던 거라서 아마 기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3단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언급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안 했었더라고. 원래는 3단원에서 언급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 중1 때 배운 거라면 기억날 텐데 이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X축 있고 Y축 있어요. 얘도 X축 있고 Y축 있어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Y축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할 건 둘 다 직선이지 함수가 아닌 게 있어서 얘네를 함수로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자, 첫째, 요점 좌표를 A라고 잡았어. 요점 좌표를 B라고 잡았어. 그럼 식을 어떻게 쓴다? 내용 되게 심플해. 자, Y축의 수직인 직선은 무조건 Y는으로, X축의 수직인 직선은 무조건 X는으로 씁니다. 그래서 뭘 써? 지나는 좌표. 끝. 얘도 지나는 좌표. 끝. 돼, 여기까지?
자, 내용 심플해 그냥. y축의 수직인 직선은 y는이야. x축의 수직인 직선은 x는이야. 그때 그 y좌표 또는 x좌표 쓰면 돼. 근데 그럼 쟤는요? 자, 0,-1라고. 자, 이 직선 보시면 이게 지나지? 자, 첫째 0,-1 지나고 두 번째 1,-1 지난대. 자,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난대. 두 점을. 그럼 이으면 뭐가 되겠어? 이 직선이지. 그럼 수직이잖아. 뭐이겠어? y는 마이너스. y축의 수직인 직선은 y는 어디 지나? -1 지나. 따라서 y 마이너스. 그래서 보통 봤을 때 두 점을 지나는데 어떤 특정 x좌표나 y좌표가 만약에 똑같다라면 이거는 뭐 이런 연산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나와줘야 돼, 실제로는. 아시겠죠? 자, 48번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대입해 보세요. 근데 대입할 것도 없네요. 답 1번이겠네요. 그치? 왜? y좌표가 -1 되어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자, 다음은요. 49번 가보죠. 으쌰쌰쌰 쭉쭉쭉쭉쭉쭉. 자, 이것도 지웁시다. 으쌰. 으쌰. 자, 49번. 자, 어떤 직선이 있대? 자, kx y에 더하기 3k 마이너스 1은 0 이라는 직선이 있대. 문제는 저 직선이 아래 그려진 직사각형하고 무조건 만나야 된대. 그때 m값, 아니지 k값의 최대값을 찾으래. 만나게 했을 때. 자, 우선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될까요? 너무 큰가? 어우씨. 너무 큰데? 요쯤 해야겠다. 뭐 비율은 안 맞지만. 자, 그래서 자, 저런 도형이 있어. 뭐라고? 저 직선이 얘하고 만나야 된대. 쟤하고. 그때 K의 최대값 구하지. 그러면 도형과 만나게 한다? 이걸 갖다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도형이잖아. 좌표 평면상에서 도형의 문제니까 쟤를 갖다 알아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자? 저기는 kx-y 플러스 3k-1은 0. 문제에서 직선이 써 있어. 즉 주어진 저 직선을 그릴 거야. 쌤 k값 때문에? 아니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난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항상. 그치? 따라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쟤는 x 플러스 3의 k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는 0 되지. 그쵸? 다음과 같이 k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쟤는 k 값에 관계없이 요 값 0 되고 요 값 0 되는 점을 꼭 지나는 거지. 그쵸? 그럼 어디 지나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네. 맞습니까? 오, 자, 주어진 저 직선은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꼭 지난답니다. 요 점 꼭 지나. 이 점을 꼭 지나면서 요 직사각형과 만나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지나야겠어? 이렇게. 부터 요렇게. 이 사이에 그리면 무조건 만나는 거네. 그렇죠? 요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해될까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지금 k 값이잖아. 근데 식을 살짝 바꿔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쟤는 자 y는 kx 더하기 3k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보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k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따라서 뭐 하면 되겠어? 요때 기울기와 요때 기울기 값 찾아서 우리가 그리는 저 직선은 요 기울기와 이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 된대 라고 식을 써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요점 3, 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고 저 기울기는 요점과 2, 4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지. 맞아요? 근데 요 기울기 구할 때 무조건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꼭 좌표 가지고 계산해야 돼? 그렇지 않아. 뭘로 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 길이 몇이야? 6. 길이 몇이야? 2. 따라서 쟤는 기울기 6분의 2, 3분의 1. 됩니까? 그러면 저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길이 몇이겠어? 5. 길이 몇이야? 5. 그럼 기울기 몇이겠어? 5분의 5? 1. 자, 직각삼각형 이하면 되게 기울기 빨리 구할 수 있어. 맨날 좌표 써가지고 뭐 빼고 하지 말고. 알겠죠? 저런 방법도 있어요. 그럼 끝났네. 주어진 저 직선이 요 직사각형과 만나려면 그때 결론적으로 K값은 3분의 1 이상 1 이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끝났네? 실수 K의 최대값인가? 답은 1 나와야지. 자, 뭐 갖다 쓴 거야? 이거 쓴 거지.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내용을 쓴 거야. 저런 식으로.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도형을 찾을 때 그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특정 점을 지난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나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어렵진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직선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은 다 했어. 물론 아직 하나 더 남았지만